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장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올해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죠. 아, 그러니까요. 네, 다들 더위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네. 날씨가 이렇다 보니 이제 에어컨이 없는 삶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전기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가정용 전기의 경우는 누진제, 즉 많이 쓸수록 더 높은 비율로 전기 요금이 뛰는 이런 부가체계 때문에 네. 저를 포함한 많은 서민들이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굳이 이렇게 누진제를 이 전기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서민들에게 꼭 이렇게 받아야 하느냐?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전기세의 누진제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7, 8월에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누진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없애자, 폐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폐지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죠. 네. 그 근거는 사실 간단합니다. 한국전력, 즉 한전은 전기 공급자이고요.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 전기세를 내고 그 전기를 사용하는 이 전기의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점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오히려 VIP 대접을 받죠. 그렇죠.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은품을 받는다든지. 예. 그렇게 좀 더 대우를 받는 게 원칙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 전기는 좀 다릅니다. 그죠? 거꾸로죠. 그렇죠. 많이 쓰면 아예 가격을 몇 배로 올려버리니까. 근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것이죠. 네. 물론 전기라는 것은 공공재이고요. 예. 기타 전력 생산 체계가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체계는 좀 지나치다 이거죠. 특히 산업용 전기라든지 예. 상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이런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예. 일반 서민이 쓰는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만 그런 체계를 도입해서 적용을 하니까 더 문제죠. 네. 그러다 보니 정부는 2016년 12월경에 기존에 6단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3단계로 바꾸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좀 격렬하게 반발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누진제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 과도한 전력 사용을 우리가 좀 방지해보자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도를 적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한전의 논리를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예. 첫째는 이 전기의 수요 억제이고요. 둘째는 이제 저소득층 보호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업용이나 상업용의 경우에는 생산적인 일이니까 전기를 써도 되지만은 예. 개인적으로는 전기를 많이 쓰지 마라. 많이 쓰는 것은 낭비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저는 이해가 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용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렇죠. 그리고 누진제가 저소득층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 네, 그래서 사실 현재 정부와 한전의 논리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전기요금 관련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죠.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점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대부분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인데요. 예. 즉, 니네가 아무 근거 없이 부당한 누진제 요금 체계를 적용해서 나한테 전기요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아갔으니 그걸 다시 돌려달라. 이런 내용의 소송입니다. 예. 한 번은 좀 드물긴 하지만 예. 아예 누진제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소를 제기한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대부분은 다 이 전기세와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소송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소송들의 결과는 어땠나요?
안타깝지만 대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하급심에서 한두 번 정도 이긴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요. 예. 항소심에 가서는 대부분 다 패소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편을 들어주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랬겠죠. 또 이 누진제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뚜렷한 기준도 현재로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결국 정책으로, 이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입법된 내용은 없나요? 네, 뭐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이 누진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6건 정도 발의가 되어서 국회의 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도 있고요. 예. 또 계절별로 요금을 적용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도 있고 또 요금을 그냥 할인해주자 이런 내용의 법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예.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쉽게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그 전기요금을 다른 나라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누진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사실 이것은 이 전기의 공급 체계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전기 공급이 우리나라처럼 이 한국전력 한 회사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또 요금 결정에 국가가 심하게 개입을 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전력회사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여러 전력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전기를 판매하다 보니 이런 식의 누진제 적용 같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네. 특히 산업용에 비해서 가정용 전기세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정말 더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 전기를 아끼자는 측면에서 이런 네. 정책을 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네네.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경제 수준이라든지 또 기후도 이렇게 많이 더운데 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이 난방권 외에도 이 냉방권도 이 기본적인 복지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래전에 취해왔던 이 정책들은 이제는 좀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전기 누진 요금제에 대해서 함께 좀 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